지난번 영상에서 신랑의 소득 부분은 그걸로 종교를 짓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네. 오히려 그 영상에서 댓글이 많았습니다. 어떤 댓글입니까? 뭐냐면 지금 주로 4050 세대가 국교를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. 기준적으로 보면. 네. 근데 반면에 요즘 또 세대가 바뀌면서 2030 세대도 국교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네. 2030 세대는 4050 세대보다 소득수준이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부정적인 표현들, 부정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. 소득 그 비자 서류에 소득 증명을 보고 하는 겁니까? 아니면은 신랑들이 결혼하는데 뭐 쓰는 수입이 어느 정도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? 대체적인 의견은 그 증빙의 문제가 아니고 네. 그 생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. 네. 그러니까 막말로 300 이하 벌면 장가 못 가냐 이러더라고. 300 이하 뭘 벌면은 장가 못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과거 영상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. 지금 현재 얼마 버는데 현재 저축을 얼마를 하고 있냐고. 만약에 그분이 300을 벌어요. 아니 250을 벌어요. 자동차 할부금 내고 보험료 내고 뭐 내고 월세 내고 그러니까 한 달에 여윳돈이 없어요. 자기 용돈 쓰고 나니까. 그러면 그분 결혼 어떻게 하겠습니까? 결혼 생활이겠죠. 그렇죠. 결혼 생활 자체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. 중요한 거는 자 본인이 현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휴대폰 요금, 뭐 또 그 다음에 각종 보험료, 공과금 나가고 본인이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던 이런 비용 들어가고 용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100만 원 이상 여유 있게 돈을 모으고 있던 사람들, 저희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월급을 250 받는데 자기는 100 정도 지출되고 150을 매달 저축을 한대요. 본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. 근데 150을 저축을 해도 결혼을 하잖아요. 결혼 생활을 하면은 모든 와이프하고 나하고 같이 생활하면은 당연히 생활비가 더 들 거 아니에요. 생활비 더 들 거고 또 나중에 1년이든 2년에 한 번씩 처갓집에 다니러도 비용이 더 들 거고 뭐 장인 장모 뭐 용돈도 좀 챙겨주다 보면 더 들 거고 그래서 평균 전체적으로 내면은 혼자 살 때보다 월 100만 원은 더 지출이 돼야 될 겁니다.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결혼 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. 그거죠. 자, 한 달에 500 벌던 사람이 다 지출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과연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? 못해요, 그 사람. 근데 250, 300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00에서 150 이상 그 정도 저축을 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죠. 그래서 달린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. 예. 그분 얘기는 좀 주의해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베트남 결혼해서 10년 동안 함께 살고 있습니다. 결혼 초에 다문화센터에서 만났던 부부 중에 이혼한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. 이혼 사유 중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다고 베트남 여자가 과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. 가정을 이루고 살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합니다. 전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. 네. 자, 제가 최근에 많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. 한국 사람과 결혼이나 베트남 결혼이나 다를 거 없다. 단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신랑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잘 산다. 그 다음에 지금 국제결혼도요. 신랑분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잘 살아요 다. 왜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더 여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한테도 더 잘하고 뭐 처갓집도 좀 더 잘할 수 있겠죠. 근데 경제적으로 빠듯한 사람이 돈 벌고 항상 돈 때문에 막 신경 쓰이고 이러다 보면은 과연 가정의 행복이 아마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내가 내 와이프한테 좀 뭔가 경제적으로도 잘해주고 자,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일수록 여행도 자주 갈 거고 쇼핑도 자주 나갈 거고 나중에 애기 태어나도 애기 용품을 사도 좀 좋은 걸 살 거고 그게 당연히 행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사람들 있잖아요.
잘 사는 사람들이 부도가 나잖아요. 거의 가정 파탄 나잖아요.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신랑이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벌어오니까 결국은 이 가정이 못 견디는 거예요. 왜?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.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. 신랑분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와이프한테나 마음적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면을 더 잘해요. 제가 뽑아오진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결혼 생활이 경제력이 다냐, 알콩달콩 재밌게 없어도 절약하면서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그거는요. 신랑도 있더라고요. 그거는요. 순수 젊었을 때 연애 결혼. 자, 과거에 20대 중반 때 둘이 진짜 마냥 손만 잡고 있어도 밤새도록 왜 겨울 추울에 추운 겨울 있잖아요. 벤치에 앉아고 손잡고 달달달 떨고 있어도 밤새도록 둘이 같이 있는 게 좋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둘이 야 결혼하자 단칸방 하나 얻어놓고 그렇게 살림을 시작해서 했던 사람들 옛날에 많잖아요. 근데 막상 그 생활도요 몇 년이에요. 알콩달콩도 몇 년이지 경제적인 거 안 따라가면은요 맨날 여자도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진짜 동네에 가서 어디 하루 일당벌이라도 해야 되고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어요. 과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. 행복했습니까? 물어보세요.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. 결혼해서 두 사람이서 시간도 여유를 갖고 경제적인 여유도 갖고 쭉 살아가는. 자, 이 베트남 결혼해서 신랑분들이 있잖아요.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오는 사람들. 그분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.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 분들이 보면 실제로 잘 산단 말이에요. 시간도 없고 빠듯하다 보니까 딱 공식적으로 와야 될 때만 오고 그분들 중에서도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분들도 보면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죠. 자, 이 댓글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네. 자, 200, 300번의 신랑들은 애초에 한국에서 결혼을 거의 포기하셨을걸요? 요즘 한국 여자들 눈이 엄청 높아요. 그러다 보니 국제 결혼을 알아보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냥 자기랑 같이 검소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 신부를 원하겠죠. 근데 대표님이 자꾸 월 1000 버는 사람들 월 500, 600번, 600이 많다 이런 얘기 하시니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. 나이대도 고려하셔야 하는 게 50대가 결혼하려면 당연히 소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월소득만 얘기하시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국제결혼 알아보는데 자꾸 겁나게 만들어요. 결혼하면 못해도 100은 더 준다고 하시는데 젊은 남자들은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면 돈 많이 쓰지 않을까,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을까, 내가 이 여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을 내는데 베트남 여자들의 소비 수준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젊은 남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베트남 여성들의 소비 성향은요,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. 베트남 여성들은 옷을 사도 시장이나 아니면은 왜 저가 쇼핑센터. 한국 여성들은 최저가 쇼핑센터죠. 그 다음에 백화점. 생활 돈 쓰는 습성이 다르잖아요. 경험을 해보고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결혼하면요 웬만하면 다 맞벌이잖아. 응? 맞벌이다 보니까 200을 버는 사람이 한국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. 이제 300을 버는 사람이 한국 여자 한 200 맞는 사람 만나면 벌써 500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사실상 과연 이제 애 낳고 행복하기 이걸 먼저 생각을 못 할 거예요. 애는 나중에 일단은 둘이서 뭐 벌어서 돈을 모아서 뭐 내 집부터 마련하자 이런 쪽으로 먼저 가잖아요. 차를 먼저 사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여성들은 남편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지. 근데 자 옛날에는 이 결혼 생활 할 때 국제 결혼할 때 보면은 신랑분들이 수입은 작은데 그러면 신부가 오빠 나 일하러 갈래요 소리를 하면은 일도 못 가게 해요. 집에 있어라.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고.
그러면 사실 또 일하러 나가면은 여자가 일하러 가면은 가정에 등한시 될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면 아침에 출근해. 자, 베트남에서 일하면 무슨 일 하겠어요? 주로 몸 쓰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.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은 피곤하다 보니까 당연히 남편한테 대하는 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, 응? 그러다 보면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. 처음에 얼마 동안 연애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베트남 사람과 연애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경우를 하려고 그러면 베트남에서 그분이 와서 한 2년, 3년 살다가 여기서 여성을 만나서 연애해갖고 결혼하는 것 같으면 알콩달콩 그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, 지금. 그 베트남 신부 데려와서 이 여자가 바라는 게 많지 않을까, 씀씀이나 해보지 않을까,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은 거죠. 한국 여성보다는 낫습니다. 우리가 결혼시킨 신랑분들이 왜 한국 여성하고 결혼해서 한 몇 년 살다가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 결혼하신 분들도 여러 분 있잖아요.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. 사장님,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 생활 할 때보다요, 돈은 실제 반도 안 들어갑니다. 훨씬 낮아요. 근데 작은 거에 행복을 찾는 거죠. 베트남 여성들은 작은 거에 행복을 찾으면서 신랑이 자기하고 많은 시간을 해주기를 바라죠. 한국 여성들은 일단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먼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. 뭐 젊은 20대 중반 신랑들이 연애로 만나갖고 둘이 알콩달콩 산다 하는 그런 시대는 아마 많이 없잖아요, 이제는요. 요즘은 20대 신랑들도 만나서 결혼하면 서로 경제적인 거는 네 거 내 거 서로 많이 가린다고 하더라고요. 응? 그래요? 요즘은 그렇대요, 시대가. 근데 베트남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걸 요구하냐?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한국 사람들보다는 약한데, 근데 단 신랑들이 느낌이 다른 게 있어요. 한국 여성과 결혼하면은 경제권을 여자가 잡는 경우가 많고,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해서 경제권을 여자한테 주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. 일부분 월급 부분을 잘라서 생활비로 주겠죠. 그러니까 경제권을 여자한테 다 줬을 때는 여자가 돈 그렇게 안 카죠. 탔으면은 돈 소리가 나오죠. 뭐 돈이 작아요, 뭐 이런 소리가 나오죠. 근데 조금 여유 있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 생활비 주는 만큼은 안 줍니다, 분명하게. 어떤 분들요, 와이프한테 한 달에 50만 원 용돈 주면서 용돈 많이 주는 것처럼 그 돈 만날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대요. 응? 과연 그분이 한 달에 용돈 50만 원 주고 돈 어디 썼냐 묻는 사람, 최소한 그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상을 주고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, 와이프가 만날 200만 원을 줬는데도 없어, 돈 없어, 그러면 그 여성이 생활하고 뭐 이제 좀 해프다 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많이 줘봤자요. 제가 시한테 전체적으로 이거 전체적인 평균입니다. 노사다인 경험인 거죠. 제 경험은 저는 많이 주죠, 솔직하게. 결혼시킨 주위의 신랑분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요, 와이프한테 한 달 생활비나 이래저래 보면 주는 게 100만 원 선입니다. 좀 많이 주면 조금 더 주면 150만 원 선. 50만 원은 터무니없는 거잖아요. 100만 원, 150만 원을 주면서도 그분이 알뜰하게 모아나가요. 근데 그분한테, 신부한테 200만 원씩을 줘보세요. 200만 원 주면 더 돈을 모아가요. 근데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니까 여자로서는 빠듯하니까 돈 소리가 나오니까 베트남 여성은 만날 돈 한다. 한국 여성한테처럼 넉넉하게 줘보세요. 그 소리가 나오는가? 절대 안 나오죠.